자, 이번에는 우리 이슈엔 현장의 단골 기자인 이민재 기자와 함께 전체적으로 상장 소식부터 IB 투자은행들의 얘기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저 오늘 상장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많이 또 핫했습니다. 펩트론부터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상한가 기록을 했고 네네. 경쟁률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펩트론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제 간담회 때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도 드리고 대표 인터뷰도 내보낸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펩트론의 시초가가 이제 32,000원으로 이제 공모가인 16,000원에 대비해서 이제 100% 2배가 오른 셈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주가는 지금 41,600원대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2,100억 원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게 올라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72만 주를 보유한 이게 최호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분 가치가 300억 원. 그리고 이제 KOFC 일자리 창출 펀드 등 이제 벤처 캐피탈의 지분도 꽤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8만 주고 지분 가치는 49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슈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의약품 지속성 이제 그 관련 제품인데 이것이 이제 의약품의 어떤 그 약효를 지속하는 것을 뭐 많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쓸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예. 최근에 뭐 전립선 암 치료제,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 뭐 파킨슨 치료제 등 여러 가지 등이 지금 임상 단계 그리고 또 개발 완료 단계 등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 좀 성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2011년부터 이제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 손실이 26억 원, 당기 순손실이 30억 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불안함을 지금 조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최 대표 같은 경우에 전체 지분이 그 72만 주인데 벤처 캐피탈 지분이 총 합이 118만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조금 위협할 수 있는 정도로 벤처 캐피탈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23만 주의 그 스톡 옵션을 받았는데 이게 행사 가격이 6,500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를 보면 거의 이제 모든 차익을 좀 계산해 보면 한 81억 원 정도 임직원들이 좀 가져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산업은행과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그 미전환 우선주가 141만 주가 남았다는 점도 향후에 어떤 지분이라든지 주식, 희석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펩트론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딱 2배였고요. 시작을 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가장 부러웠던 것이 스톡옵션 행사 가격이 6,500원이었는데 현재가가 41,600원이라는 것도 그저 뭐 셀러리맨으로서 굉장히 부러운 부러운 이슈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펩트론 얘기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나눌 얘기는 사실 이런 상장 얘기보다는 이제 투자은행 관련 증권 팀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직접 이민재 기자가 다녀왔다고 하는데 이번 펩트론의 주관사를 맡았었던 증권사의 IB팀 또 만나고 네네.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가 이제 NH투자증권하고 이제 하나대투증권인데 일단은 그 아무래도 이제 투자증권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상장도 많아지고 있고 특히 상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IB 분들이거든요. 1년 전부터 이제 상장사를 고르고 골라서 그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최소한 1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IB 분들이 오히려 상장의 가장 최근 분위기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NH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또 이제 나머지 HMC, 유진투자증권 이렇게 총 4개의 증권사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뭐 최근에 이제 상장사들을 만나봤을 때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뭐 상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금 힘들 경우가 뭐냐면 주관사하고 좀 업무가 틀어졌을 때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감원이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가장 잘 조율할 수 있는 곳이 주관사거든요. 네. 그래서 주관사 선정부터 그래서 주관사가 또 어떤 것을 추구를 하는지 또 어떤 특색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 그 IB들을 잘 알아두시는 것도 상장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얘기가 되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바이오 헬스케어업이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인데 이런 쪽에 좀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것도 요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스펙 합병 상장도 최근에 많아지면서 예전에 신규 상장보다는 스펙 합병 상장이 어떻게 보면 기준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좀 더 상장이 많아졌다라는 이런 분위기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거래소도 그렇지만 뭐 120개, 뭐 170개 뭐 이런 식으로 뭐 상장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올해 말이라든지 뭐 내년까지 상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펩트론처럼 공모주 청약이 1,000대 1이 넘을 정도로 뭐 7조 원 뭐 이런 식으로 모일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는 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NH투자증권을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올해 상장 주선 실적만 따져보면 총 4건인데 공모 금액은 이제 5천억 원. 그런데 이제 2012년 이후로 이제 4년 동안 살펴보면 24개 기업을 이제 상장을 시켰는데 업계 순위로는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투자증권과 그리고 NH농협증권이 통합되면서 업계 1위를 했다는 점에서도 IB가 굉장히 조금 잘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또 그 합병을 하면서 보통은 이제 중복되는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잘라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IB 업무 같은 경우에는 중복 업무가 좀 적어서 합병에서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특히나 NH투자증권 안에서는 크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회계법인 출신들을 좀 보강을 해서 좀 더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뭐 펩트론, 이노션, 뭐 경보제약, 그리고 세미콘라이트 등을 이제 최근에 IPO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그 NH투자증권이 최근에 이제 그 IPO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지 그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향후에 상장을 하기 위한 그 경로로 스펙이 상당히 좀 많이 이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저금리 그 환경 구조 하에서 그 공모주 투자에 대한 그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수조의 청약 증거금이 몰리고 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NH투자증권을 얘기했고요. 아무래도 역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주관사들이 상장사들의 또 속사정도 가장 잘 알고 있을 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NH투자증권이 나왔는데 사실 하나대투증권 같은 경우에도 한번 스펙합병 상장으로 대박 터트린 적 있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니팡으로 유명한 이제 그렇죠. 썬데이 토주를 이제 상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예. 스펙합병 상장에서 굉장히 좀 앞서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연임에 성공한 이제 장승철 하나대투 사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자산 관리의 명가를 다시 재건하겠다. 그래서 차별화된 모델로서 어떻게 보면 좀 IB 부분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썬데이 토즈뿐만 아니라 우성 INC라고 해서 뭐 서퍼라든지 이런 것들 활동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펙을 진행을 해서 성공을 한 바가 있고 최근에 지금 하나버스 스펙이 2호, 3호, 4호 그리고 5호가 총 4개의 스펙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또 신규 상장,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하는 기업이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또 그 상장을 원하는 분위기라든 것을 그 하나대투증권 IPO 관련 이사님, 그 실장님의 인터뷰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뭐 상장을 지금 뭐 원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상장을 준비하시는 기업들도 지금 뭐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과 비즈니스에 대한 그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그리고 재무 안정성 그리고 경영 투명성에 대한 심사가 있기 때문에 각각 부분에 대해서 주관사와 같이 이제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나대투증권의 전반적인 전략들과 또한 계획들 한번 들어봤고요.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HMC투자증권도 역시 요즘 최근 들어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대박을 터뜨렸던 종목들을 많이 주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종목명 들으시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노션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노션도 같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국내 화장품 용기 1위 업체인 이제 연우를 이제 상장을 주관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연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나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그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것을 봤을 때 그 HMC 투자증권의 상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 연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액이 1,688억 원, 공모금액만 50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성공이 되면 HMC의 어떤 실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넥스 상장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 이제 그 HMC가 주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조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상장을 어떤 식으로 뭐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HM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그 최근에 이제 집중받는 기업들의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좀 상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또 그 조언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그 HMC 투자증권 기업금융팀 차장님의 인터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상장을 생각한 회사들은 우선 자금 조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상장하기 이전에 뭐 상장을 전제로 해서 미리 자금 조달을 받거나 아니면 자금 조달을 어느 시점에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자금 조달은 또 이렇게 회사의 밸류에 따라서 그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때 그 자금 조달 받아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상장을 해야 되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HMC 투자증권까지 들어봤고요. 제가 앞서서 멘트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민재 기자도 그렇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좀 섭섭할 뻔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정보는 제가 없고 FNC 엔터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에 그 FNC 엔터를 상장을 이제 주관을 하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슈몰이도 했고 최근에 뭐 그 유재석의 영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가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어서 예. 더더욱 이런 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또 그 유진투자증권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엑세스바이오라는 이제 미국 기업을 상장을 유치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 이후로 그 해외 기업에 있어서 좀 특화돼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 네. 특히나 또 최근에 이제 한국거래소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설명회를 할 때 유진투자증권이 같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골프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좀 상장을 유치해서 이제 내년에 상장을 할 계획도 있고, 그리고 뭐 중국 기업이라든지 뭐 바이오 의료 관련해서 해외 기업들을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해외 관련 상장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전문 인력을 더욱 더 늘리겠다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유진투자증권은 해외 기업 상장, 그리고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기업들의 상장 이런 것들의 좀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그 IPO 팀 부장님의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들어보시죠. 뭐 다양한 그 거래소랑 그 전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증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 저희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상장에 대한 전문적인 특화 플러스 뭐 스펙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유명한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금을 투여해서 단순한 IPO뿐만이 아니라 자본이득까지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국 기업들에 좀 특화가 돼 있는 유진투자증권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주관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심도 있게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플이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30% 이상의 증가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실적 전망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시간외에서 7%대 급락을 보였습니다. 수출의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반기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이 하반기 들어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이후 반등을 예상한 무역 당국도 당황한 모습입니다. 간밤에도 금선물 가격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며 온스당 1,103달러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 부진 등이 배경이 됐는데요. 투자자들의 대탈출 분위기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5가 다음 달 13일 미국에서 발표됩니다. 당초 9월에 공개하려던 일정을 앞당겨서 매출 확대에 나서는데요. 이때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도 함께 출시해서 엣지 스마트폰의 인기를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메르스 여파에 줄어든 외국인 관광객으로 국내 경제 타격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국내 GDP 성장률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봤는데요. 문제는 7, 8월에도 관광 수요 증가가 어렵다면서 경제 충격에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규모 부실 논란을 낳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최대 주주인 KDB 산업은행이 실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은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단을 신설해서 STX 조선해양과 함께 대우조선 살리기에 착수했다라는 평가입니다. S-오일이 정제 마진 호조에 힘입어서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이 지난해보다 30% 줄었지만 고부가 가치 제품의 생산을 극대화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은 6,130억 원을 기록했고요. 올해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올해 실적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요. 스마트폰 수요 위축에 따른 영향이고요. 이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한미반도체의 목표 주가를 23,000원에서 19,000원으로 낮췄습니다. 우리은행은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도입해서 민영화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증권가의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요 추락보다 어려울 수 있어서 매각 과정의 장기화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콜마 B&H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콜마 B&H의 임직원과 주주들은 지난해 미래에셋 제2호 스펙과의 합병 사실을 인지하고 주식을 미리 사들여 발표 뒤 되파는 방식으로 158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들은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각종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더 핫하고 더 쉬운 경제 이야기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